예, 안녕하세요. 이번엔 수정볼하고 농약, 이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농약에 대해서 좀 어필한 게 있고, 농약 자료가 필요하면 이메일 번호를 문자로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농약이나 이런 거는 좀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쪽에 주지시킬 필요도 있고 어떤 농약을 쓰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저기도 있고. 예. 그래서 보면 화분 매개곤충과 농약 저기에는 농약은 뭐냐 하면은 바이러스나 각종 균, 곤충, 응애, 선충, 잡초 이런 걸 없애는 약재를 총칭해서 농약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꿀벌에게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그런 살충제 이런 게 있고 제초제 이런 살충제가 있고 그러는데 살충제가 아닌 경우에는 보조제나 첨가제 이런 거는 위해를 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살균제도 크게 해가지고 없다지만 유충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살균제도. 예, 그리고 제초제 이건 저게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데 간접 영향을 줘요. 근데 곤충 생육 조절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심각한 피해를 주죠. 이렇게 벌들이 이건 농약 피해 저기거든요. 이렇게 그냥 벌들이 쏟아져요, 그냥. 예. 그래서 하우스 내 농약 사용 시 주의할 거는 유통 중인 농약 중 잔류 독성급이 가장 낮은 걸 쓸 것. 예. 잔류하는 것. 예. 이걸 가장 낮은 저기를 쓸 것. 그리고 잔류 독성이 낮은 반감기라고 그러죠. 그죠? 이건 살충제 사용하기 이런 거 이제 낮은 저기를 쓰게끔 만들어야 돼. 제가 요 자료를 농약 자료 어느 건 반감기가 짧고 어떤 농약은 긴가 하는 거를 제가 나중에 맨 끝 부분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걸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잔류 독성이 높은 농약은 꿀벌이 없거나 활동이 저하될 때 사용하고 아니면 피신시켜야 돼요. 그래서 살충제, 살균제 혼용을 하지 않는다. 대개 살균제가 살충제를 혼용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충 이제 피해가 우려되니까. 그리고 보통은 2일 정도 이 방광기가 지나서 집어넣는 게 좋다. 그래서 같이 저기 하지 말고 그래서 유해 유무에 관계없이 볼통 주변에 방제제를 살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참고사항으로는 볼통을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살포 전날 밤 덮어서 어둡게 해놓거나 이건 이제 하는데 이거는 크게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볼통을 빼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덮어놓는데 저기 쉽게 얘기해서 하우스가 한 동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둬야 되니까 덮는데 2동 정도면 된다면은 저기가 한 동씩 그러니까 저기 1번이면 1번 동은 소독 저기를 하고 살포를 하고 벌은 2동으로 같이 2통을 넣어놓고 방광기가 지난 다음에 넣고 반대로 또 두 번째 동을 소독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옮겨서 하는 게 가장 좋다. 잔류동에 저기 없을 때까지 소문을 막아야 돼. 그리고 방사했을 때는 낙봉이 생기는 경우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거 하고 나서 혹시 약재를 잘못 파악해서 넣었을 때 이게 죽으면은 바로 벌을 저기 하우스에 넣고 나서 바로 저기 한두 시간 내에 상태를 확인해서 벌이 죽는 게 되든가 낙봉이 생기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관찰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20분에서 30분마다 관찰을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벌 피해가 크니까. 그리고 매개곤충 종류별 장점과 문제점, 뿔가위벌이라는 게 있죠, 그죠? 보면은 이제 보통 농가마다 다르지만 주간에 25대 30도 유지되면 야간에는 토경 재배는 6, 7도 저기가 되고 고설 재배는 8도에서 9분,
10도 이렇게 유지해 줘야 돼요. 요거는 이제 그 재배 농가에서 지킬 일인데, 예, 우리 뭐 그 벌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쪽에서 해요. 그래서 뿔가위벌 같은 경우에는 뭐 노지 작물용이니까 하우스적인 필요 없고, 디형벌은 이제 뭐그 같아요. 조건은 꿀벌하고 같은 적인데 우리가 뭐 깊게 알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서양종 꿀벌, 예, 이게 주류를 이뤘는데 이게 그 지금은 이제 그 이 병충해나 또 그 해가 벌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장기투입시에는 2, 3회 그 입식을 해줘야 돼. 예, 30만 원이라고 그러면 두 번 넣으면 60만 원이죠. 그죠? 굉장하죠. 그죠? 예, 동양벌, 저기 동양종 꿀벌에는 응애 진드기 피해가 전무에 없어요. 예, 그거 없어. 그래서 또 추위에 강하고 산란율도 높고, 영상 5도 이상만 되면 뭐 활동이 가능하고, 예, 그래서 한 해 1회 입식으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게 토종벌이다. 예. 그래서 보면은, 설치 사례,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거는 이제 이 땅에서, 노지, 이제 하우스 안에, 예, 저기죠, 그죠? 예. 위치는 보통 그 10m 정도 안쪽이 좋고, 안 입구에서, 예, 소음은 편한 대로, 될 수 있으면, 저기 남쪽, 그러니까 햇볕이 많이 드는 쪽, 그쪽으로 이렇게, 예, 하우스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죠? 토경 재배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놓고, 고설 재배인 경우에도 밑에 놔도 돼요. 근데 별도로 햇빛을 좀 받는 쪽으로 이렇게 좀 같이 높여주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해주면 좋고 그래요. 예. 온도 관리가 철저하고, 그리고 진동이나 이런, 그리고 이제 그 CO2 그 발생 저기가 있는데, 그런 저기에 시설 저기에는 좀 떨어져서 놓는 게 좋아요. 예, 온풍기 같은 경우에는 소리도 웅 하면서 나고 떨림도 있고, 그래서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예, 진동에 취약하므로 그런 저기 진동에 주의할 것, 난방기 주변을 피할 것, 예, 온풍기 같은 거, CO2 발생기 이런 거 좀 피할 것, 찬 공기가 유입되는 거니까 입구에서 좀 안으로 저기 들어간 거. 예. 그래서 음달이나 이런 건 소란스러운 데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햇볕이 이렇게 잘 드는 곳. 예. 그리고 내금 같은 거 이런 거 자주 좀 가끔 해줄 것. 예. 그리고 그 봉군의 세력 이 조기로는 1만 마리 내장벌 이상 딸기에서는 하우스엔 저기 100평당, 그러니까 200평에 두 통 넣는 거죠. 그죠? 하우스를 크게 짓는 저기 보통 200평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3분의 1 지점, 입구에서 3분의 1 지점에 하나 놓고, 또 3분의 2 지점에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고, 방사 기간은 토경은 5개월, 고설 재배는 6개월 정도 되고, 봉공 관리는, 내검을 수시로 해줄 것. 그리고 대형 화분이나 자극 사양 이건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고, 예, 그 질병 관리 내검을 해서 산란이 잘 되고 있나 이런 거, 질병 관리 이런 것도 좀 해줘야 되고, 예, 관리를 해줘야 돼요. 뭐든지 공짜는 없어요. 그리고 딸기 병충해 방지할 때는 방제 시에는 이제 벌통을 좀 피난을 시키는 거. 예, 그래서 화분맥의 종료 후에는 그걸 관리를 해서, 예, 좀 종료했을 땐 빼가지고, 웬만한 건 이제 소각시키고, 뭐, 폐기하거나, 이렇게 이 원칙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괜찮은 거는 다시 저기에서 분봉 작업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 했을 때에 얘네들이 만약에 끄집어냈는데 그 안에, 먹이가 있으면 전부 다 먹이를 다 빼내줘야 돼요. 네. 먹이를 다 빼내야 돼. 그냥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농약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노지 이 적용보다는 농약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예, 필수적으로 정리채미를 한 2, 3회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먹이장은 폐기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하우스 수박 저기에는 꿀벌이 이용돼요. 주로 짧은 기간 내에 저기 되죠. 그죠? 예, 지역에 따라서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저기고, 중부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이제 가능하고, 예, 그리고 보통 수박 하우스에는 최저 온도가 야간에 한 13도, 주간에는 25도에서 한 30도 정도 관리가 돼요. 디형벌은 그렇고, 이거는 우리가
해당 저기는 안 되고 주로 이제 토마토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는 우리는 안 들어가잖아. 그죠? 예, 그 서양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류를 잃었는데 예. 세력 키우기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3월 이후에는 문제가 없다지만 동절기에는 좀 그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동양종벌은 응애 진드기 피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추위에 강하고 동양종벌은 예, 그리고 예, 출력 횟수가 3분의 1 정도 많아요. 서양종보다. 바깥에 외부 그러니까 저기 꿀바라로 가는 게 한 3분의 1 정도 더 출력 횟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수정이 더 잘 된다고 봐야죠. 그죠? 예, 그 수박꽃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박과에 속하고 그냥 기본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거는. 개화생리적에는 자웅동, 암꽃, 수꽃이 한 줄기에 핀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100평당 한 통 넣는다고 보면 돼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촉성재배. 요거는 이제 12월에서 2월, 요거 저기 3매 이상 들어가야 되고, 반촉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이후에 또는 가을에 이런 게 하는 거니까 2매 이상만 가져도 충분하고, 예, 그래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억제 재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기 있어요. 그게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돼요. 그리고 재배 농가가 오래 하신 분들은 몇 장벌 정도 가지면 된다는 걸 거의 알고 있어요. 예. 같이 함께 상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수정 시기는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11월에서 2월 사이에 하고, 호남 같은 경우는 2, 3월, 충청도는 저게 4월경에 하고, 반촉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3월 말에서 5월 초에 하고, 억제재배 같은 경우는 8월 이후에 해요. 예,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개화 특성은 뭐, 예, 이렇게 한 줄기에 한 개가 달리면 이쪽으로는 더 못 달리게 해요. 뭐 환경 저기는 주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수박하우스의 환경은 보통 뭐 우리가 7일에서 이제 저기 14일 1, 2주 정도 들어가는 건데, 예. 온도는 뭐 저기니까 그렇고, 이건 뭐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 날짜만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날짜만 알면 돼요. 예, 그래서 주의사항은 폭이 좁은 오매상, 교미상이 좋다. 이렇게 좁은 거, 신매상이 아니고 오매상 이런 거 이제 작은 거 좁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넓은 걸 갖다 놓으면 이 양반들 작업하는데 자꾸 방해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방해된다고 하니까 좀 작은 거. 그래서 이 오매상 이 교미상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토종벌에는 교미상이 5매, 3매, 5매 되는 교미상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좋아. 왜냐하면은 어차피 뭐 안에 한 저 2매나 요거 3매, 많아야 3매 들어가는 거니까 좁은 거 저기 하고, 그렇게 하고서 작업하는데 방해도 안 되고 그래요. 예. 먹이장도 여긴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저기 고체 사료는 화분떡 필수적으로 넣어줘야 돼. 예. 겨울철 같은 경우에 쓰는 경우, 여긴 지금 보면은 저기 겨울에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촉성하고 반촉성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시기가 좀 틀려요. 그래 겨울철에 들어갈 경우에는 11월이나 뭐 12월, 1월 이럴 때 들어갈 때는 대수 좀 여유 있게, 매수를 여유 있게 한 장, 2매상이 아닌 한 3매상 정도 이렇게 넣어주면 좋아요. 겨울에는. 근데 뭐 3, 4월, 뭐 8월 달에 이러더라는 건 2매상도 무한군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부 환경 관리로는 뭐 이거는 뭐 저기에서 이미 이 하우스 재배 농가에서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처음에 토종벌을 넣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이 빨리 나르고 시각적으로 벌이 많이 안 돌아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인식 들어요. 그래서 왜 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외로 저기 나중에 보면 착화가 저기 더 잘 됐다는 얘기를 해요. 벌이 작고 까맣고 행동 패턴이 빠르기 때문에
그 재배 농가에서는 양봉만 봐오다가 토종벌을 넣으면은 이거 뭐야 왜 벌이 없어 이런 그 정의가 있는데 나중에 결과를 갖고 따져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착화가 잘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한 2, 3일 정도 뒀다가 빼내면 돼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재사용수에는 화분맥의 이 저기로는 사용이 가능한데 다시 재사용 저도 했어요. 이거는 무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합봉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미리 빼낼 시기쯤 해가 왕대를 만들어 가지고 왕대를 만들어서 이제 달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무항공을 이제 살려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참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외는 한 번도 넣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그런데 이건 자료만 갖고 제가 할게요. 거의 비슷하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꿀벌, D형벌은 사실 안 쓰고 있는 건데 이용 시기는 2월 중 저기서부터 2월 초에 되게 들어가요. 지역에 따라 남부하고 북부하고 좀 틀린데 그렇게 해요. 이모작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사용 기간은 3, 4개월. 2회 입식을 해야 돼요.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밖에는 D형벌은 못 써요. 그게 2번 넣어야 돼요. 수명이 길지 않다고 그랬잖아. 그죠? 꿀벌은 D형벌도 그렇고, 우리 꿀벌도 그렇고,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 D형벌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에서는 산란율이 아주 뒤떨어지기 때문에 폐기해야 돼요. 다시 태어나는 벌들이 그거 갖고는 안 돼요. 하는 거고 평당 꿀벌 소비 3장 해가지고 200평이면 한 2통 정도 넣으면 되는 거고 이게 D형벌 같은 경우는 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따져보면은 입식하는 벌 금액 이런 걸 따져보면 토종벌이 가장 싸요. 가장 싸게 먹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 벌통 요렇게도 두고 이렇게 안에도 넣고 또는 이제 하우스 여기 구멍을 뚫고서 비닐 구멍을 뚫고 통은 밖에 있고 소분만 안으로 이렇게 넣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똑같아요. 이것도 봉공 관리도 그렇고 농약 안전 관리도 똑같아요. 이용후 저기도 마찬가지 폐기를 되든가 다시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참외 매개곤충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넣는 거하고 매개곤충을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다. 그걸 그냥 이렇게 한번 따져본 거예요. 큰 적이 없어요. 멜론은 수박하고 같아요. 수박하고 같이 하시면 돼요. 멜론은 크게 많이 이런데 많이 저기 특정 지역에서만 조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타 작목 저기에는 이제 우리가 참고로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우스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이제 고추, 키위, 요런 저기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술고충한 건 10월서부터 5월 초까지 사과 노지에서 하는 거, 배자도 이것도 노지, 블루베리는 이제 거의 저기 노지 저기 하고 있고, 키위나 이런 거는 이제 저기에서 하우스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약재 농약이죠, 그죠? 농약 저기를 보면 이게 우리 충북 곤충연구소 충북 곤충연구소장님이 저기 한 건데. 그걸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전박이 응애 이런 건 이제 안전한 게 있어요. 꿀벌에 큰 피해가 없는 거의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약재가 이렇게 같은 저기 전박이 응애 방제 약재예요. 근데 독성이 강한 게 벌한테 절대 쓰면 안 되는 그런 약재가 있고 괜찮은 약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어떤 약재는 쓰는 게 좋고 어떤 약재는 쓰면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요. 작은 뿌리 파리 이 피해가 있는 저기 딸기 할 때 이런 저기가 있는데 다른 저기에서도 재배 농가에도 이런 저기를 약재를 칠 텐데 근데 딸기에 이제 주로 많이 저기 하는 그런 이 해충이에요. 이건 살충제죠, 그죠? 그랬는데 보통 이렇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요건 이제 이 캡처 받던가 이렇게 해서 사진을 확대해서 보시면 돼요. 동영상에서는 자꾸 지나가니까 이걸 일일이 제가 잘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돼요. 또는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이메일 번호나 이런 거 넘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농약 저기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일단 같은 사육 농가로서 도움이 되면 저도 만족하니까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서 보면은 모카진딧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 모카진딧물에서 사용하는 방제에 사용하는 약재인데 이거는 독성이 강하다. 이거는 뭐 안전하다. 예. 가루일, 온실 가루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 안전한 게 있고 대만 총체벌레에도 안전한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요. 예. 다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예. 예. 꽃노랑 총체벌레 방제제예요. 이건 파밤 나방인데 이것도 약재가 있어요. 예. 이것도 다 약재가 있어요. 꿀벌에게 안전한 그런 약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방광기죠. 방광기 잔류기간. 우리가 방제를 했을 때, 농약을 선포했을 때에 그 독성분이 얼마만한 기간을 까지 남아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걸 방광기라고 그러는데, 예. 여기에 상품명도 있죠. 라이몬이라는 게, 그건 24시간 후에 방사가 벌을 집어넣어도 돼요. 될 수 있으면 24시간 하면은 24시간이라는데 48시간 정도 지나서 넣든가, 이렇게 하루 정도 더 여유를 가지고 집어넣는 게 좋아요. 아니면 72시간도 괜찮고, 그래야지 안전해요. 예. 그리고 팬덤, 그죠? 요건 21일 이상 이 기간이 필요해요. 이거는 사용하면 안 돼요. 벌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약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넣어야 되는데 아주 골 때리죠. 그죠? 예. 벨스모 같은 경우에는 요거 24시간, 여유있게 한 3일 정도, 요건 일주일인데 한 열흘 정도, 2, 3일 정도 더 여유를 항상 저기 하고서 넣어주는 게 좋아요. 예. 코드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고, 예. 여기, 저기를 다 해놨어요. 제가. 정리를 해놨어. 예. 이건 농진청 자료예요. 예, 농지청에서 이런 자료를 배포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뽑아낸 거예요. 예, 테스트를 한 거죠. 예,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응애특급이라든가 이런 건 30일 이상이에요. 약 한 4, 50일 정도 후에 벌을 집어넣어야 돼요. 아주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걸 잘못 쓰고서 내가 만약에 살충제 이런 살충제를 썼는데 그 사람 저 농가에서 재배 농가에서 한 20일 넘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고서 넣다가 큰일 나는 거죠. 예, 우리 금산에 있는 사육 농가에서 3-4번을 다시 넣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이틀 지나면 벌이 다 없어지니까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다시 했는데 내가 요 자료를 내가 넘겨드렸어. 그러고 나서 이걸 참고해서 하고선 괜찮은지 다시 전화 안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제가 이렇게 다 한게 농지청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게 다 참고하세요. 예. 새마치, 이런 게 있고, 에이팜, 이런 거 72시간이죠. 3일이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72시간이라고 그러지만 3일인데 한 5일 정도 지나고 난 후에 넣어주는 게 좋아요. 예. 여유를 갖고서. 그렇게 해야지 효과를 봐요. 안 그러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걸 참고하세요. 항상 요거 참고하시고, 여기는 이제 성분을 정리해 놓은 거고, 요거는 상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배 농가에서, 어떤 농약을 쓰고 있는지 참고로, 입식하기 전에 참고로 이렇게 한번 상의를 하고 넣는 게 좋아요. 예, 요런 자료는 갖고 있으면 좋아요. 예. 그래서 저기도 그런데, 예, 요렇게, 예, 지존이라든가, 이건 24시간 방사, 보통 한 72시간 후에 방사하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제가. 쭉 정리를 했으니까, 예, 보고서, 예, 오신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천하무적 이런 것도 쓰면 안 되는 거고, 예.
다이토나 이건 7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열흘 정도 우리가 그 봐야 돼요. 항상 여유 있게 그렇게 지난 후에 하는 게 참 좋아요. 안 그러면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뭐 그 맹타라든가 아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뭐 그 사용하면 안 돼요. 예, 다 저기 하고 항상 여유를 가지고 48시간, 24시간이라고는 하지만 48시간 내지 72시간. 예. 농약 형태로는 뭐 액제가 있고 분제가 있고 입제가 있는데 입제나 이거는 반감기가 길어요. 같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아타브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입제가 있다면은 이건 저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뿌려 놓으면은 얘가 입제라는 건 그렇잖아요. 예, 조그마한 이 저기로 되어 있잖아, 그죠? 입제로 되어 있잖아. 조그마한 뭐 꼭 쌀알보다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녹아서 없어지는 기간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반감기가 24시간이라고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더 길다고 봐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액제로 쓰면 좋아요. 부득이 액제가 안 나왔다 그러면 녹여서 쓰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분재는 쓰면 안 돼요. 분재는 뭐 이런 이 반감기가 24시간이라 해도 참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루로 날리거든요. 날려서 그냥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예, 이상 짚어봤는데요. 농약 이 성분이나 이런 자료는 저한테 꼭 저 문자를 주시면은 이메일 번호나 이런 걸 해주시면은 제가 꼭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칩니다. 감사합니다.